오늘부터 허성무 시장께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외에 2개 부문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11시 현재 우리시 확진자는 총 65명으로서 완치 46명, 치료 중 19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65분 확진자 발생 이후에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66번 확진자는 금요일 밤, 67번 확진자는 토요일 밤, 68번 확진자는 일요일 밤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66번 확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6번 확진자는 의창구 거주자로서 63번, 64번 확진자 및 함안군 3번 확진자와 함께 8월 29일 대구의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1일 최초 증상으로 인후통이 있었으며 9월 4일 오전 창원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22시 10분에 양성 통보에 따라 마산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동거 가족은 없으며 자택 및 동선 경로 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 동선은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었으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동선 공개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동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67번 확진자입니다. 67번 확진자는 마산 해운구 거주자로서 2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최초 증상인 두통, 근육통이 나타났으며 9월 2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9월 4일 08시 30분에 자녀 1명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였으며 우리시의 지원 차량으로 마산 해운구 자택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시 30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9월 5일 11시 50분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양성임이 우리 보건소에 통보되어 같은 날 13시 30분 자택을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하였고 20시 40분 재차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동반 입국한 자녀는 음성이며 자택 및 주변 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관내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다음은 68번 확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번 확진자는 마산 해운구에 거주하는 분이며 지난 9월 2일 3일 오후에 관내에 있는 함안군 3번 확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9월 3일 저녁 근육통 증상이 최초로 나타났고 9월 6일까지 외부 활동 없이 자택에만 머물다가 이날 11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마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저녁 19시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검사 결과 음성이며 자택 및 주변 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 동선은 현재 진행 중인 심층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동선 공개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64번, 66번 확진자 경찰 고발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번, 64번 확진자 부부와 66번 확진자, 함안군 3번 확진자는 같은 차량으로 대구 북구의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63번, 64번, 66번 확진자의 이 같은 비협조적인 형태는 신속한 방역과 정확한 역학조사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 3명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불법 방문 판매 및 유사 방문 판매 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적인 방문 판매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면 물론이고 경상남도 안팎을 불문하고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여러 사람이 모이는 판매 홍보 행사에는 아예 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3번 뭐라고요? 하만 3번은 같이 동승했는데 숨겨졌던 건데 그러면 하만 3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 조치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하만 3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하만으로 이관을 합니다. 하만 분이 어떻게 할지 않아요? 네. 지금 63번, 64번, 66번, 하만 3번 4명이 같은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63번, 64번을 조사할 때 66번하고 하만 3번하고 같이 갔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이 또 양성이 됐을 때 조사를 할 때, 역학조사 때 하만 3번이 같이 갔다는 걸 또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만 3번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4명이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하만 3번은 창원 68번으로 N차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빨리 같이 갔음을 밝혔더라면은 68번으로 N차 감염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선을 자꾸 숨기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방역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 사실을 부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승자를 축소시킨 동성자를 축소시킨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행정 조치에 대한 말입니까? 고발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발 조건 감염병 예방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역학조사에 응하고 또 자기 동선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동승자가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동승자를 지금 계속 숨긴 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사이에 감염을 시키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고요. 아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지금 이제 우리 SNS에 지금 이제 마산 창원 시내 이제 보건소에 역학조사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진주에 이렇게 일당 같이 모여가지고 일이 있어서 진주를 갔다 오고 했는데 좀 몇 명은 지금 장염이 오고 열도 나고 그래서 이제 창원 보건소를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5시쯤 됐는데 창원 보건소에서는 동선이 개치지 않는다고 한마음병원을 안내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마음병원 가면은 개인 사비가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좀 늦게 갔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해야 된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야간 진료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35만 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SNS에 창원 마산 진해를 보건소를 안내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 비용이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피해라고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를 안내해줘서 갔는데 보건소에서는 일반 병원 한만 병원 안내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진이 그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가끔은 생깁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밀접 접촉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접촉자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받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인 다른 병원에 다른 병의 가능성도 우리가 열난다고 해서 전부가 다 이 코로나19를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질환도 의심이 될 때는 선별진료소에 보내서 진단받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실 대로라면은 아마 우리 보건소에 있는 그 역학조사관이 이 전화를 듣고 이 사람은 이분은 그 동선에 직접 겹치지 않는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네. 신이라든지 두 가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내는 보건소를 안내해주고 가면은 신문에 몇 가지에서 동생 개최한다고 그냥 일반 병원을 안내를 해주니 그 부분은 35만 원의 가다 비용이 지출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열이 난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걸 질문에 문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이 열이 났을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은 지역사회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릴 수밖에 현재 없는 게,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이, 우리 지금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꼭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굉장히 그 역학조사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다른 데서는 그 장소가 동선이 공개가 잘 되는데 왜 창원에서는 좀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완전히 완료된 데는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영세 시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완전히 완료된 곳은 공개하지 않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완료됐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접촉자가 누군지 다 파악됐고 방역이 또 다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질본이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 질본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두 가지는 꼭 좀 또 방금 얘기하신 것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을 다 가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질본의 지시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다른데. 예, 소장님. 예. 그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건소로 오면은 보건소에 있는 우리 의료 전문가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분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보건소에서 밀어내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통화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갔다 오고 나니 몇 시간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200명 몇 시간 뒤에 만났던 사람들은 조금 긴장을 좀 한 상태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그럼 태풍 관련해서 전환본부장님 올려주십시오. 예, 다음은 연이은 태풍 내습 대응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부터 어제까지 제8호, 9호, 10호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스는 우리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2003년 태풍 매미와 맞먹는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서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에 대한 태풍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른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및 침수 우려 도로에 대한 차량 통행 전면 통제 조치 또한 시민 여러분의 질서 있는 협조 덕분에 인명피해 제로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큰 비와 백중사례까지 겹친 태풍이었음에도 금년 6월 준공한 마산서항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여 해운동, 월령동 일원의 침수도 막아낸 것으로 이번 태풍 대응의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수, 가로수 피해 등의 경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 지원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대비와 진행사항 취재에 수고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두 개의 태풍이 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미리 살피고 한 번 더 챙기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태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관련해서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어제 그 진해에 경산이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LH 측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 좀 물어내지? 예,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 우리 진해구청하고 우리도 토목직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배수 능력이 거의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을 LH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아마 이제 그 시공하고 그 준공을 하고 이런 거는 또 우리 시도 간이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그 시공 당시 LH 쪽에서 충분한 배수로 확보가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앞으로 조사 후에 LH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쪽에 관련해서 재산 피해는 혹시 난 게 있습니까? 재산 피해는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일부 흙들이 같이 쓸려 내려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조경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이 됐는데 어제 도시가스 회사에서 와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흘러내린 토사가 일부 지하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간 이런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그 공무원들, 진해구청 공무원들하고 진해의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이 나서서 배수로 확보라든지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석 침수지역 그쪽에 이제 이번에 그 범람 피해는 없습니까? 예, 그 마산 서안구항이라든지 양덕이라든지 이런 데에 침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제대로 가동됨으로써 그 고질적인 그 수해가 이번에는 예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나요? 앞으로 오십시오. 예, 우리 정책과장님도 같이 앞에 옆에 쓰시고. 예. 예, 6페이지 4번입니다. 2021년 농림부 국비공모사업 전국 최고 규모인 278억 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한 4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어 전국 최고액인 27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선정된 사업은 동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북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진북면 금산마을 셋들마을 사업입니다. 선정된 4개 사업 모두가 우리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줄 사업들입니다. 지금부터 도면과 함께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동업인데요. 여기가 덕산입니다. 덕산. 여기에 구덕산역이 있었습니다. 이 구덕산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덕산역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농업으로 상생하는 청년농촌 동업을 비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요 방금 설명드린 폐역이 된 덕산역 중심의 사업이고 5년간 150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투입이 돼서 청촌활력센터 조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촌은 청년농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과 농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덕산역 문화마당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화마당에는 여기에 덕산 동업 주민들이 다 이 문화마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철길 조성 사업도 있고 자연농부 마당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심지와 소통하는 자연길 조성, 여기로 조금 더 나오면 자연마을도 있고 코스모스 축제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길들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거 이 동업 구시가지가 굉장히 이게 교통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교통 환경을 개선해서 도로를 넓히거나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거나 하는 그런 덕산역 테마 안전가로 조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동업이 동업 덕산이 농촌 중심지가 돼서 동업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시골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업민들에게 문화활력과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지원할 청촌활력센터 조성사업, 덕산역을 리모델링하여 동업 기업 저장소와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덕산역 문화마당 조성사업, 그 다음에 자연농부의 텃밭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자연농부의 마당 조성사업,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볼거리도 제공할 철길 정원 조성사업, 이 밖에 덕산역 테마 안전가로 조성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업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셨으니까. 이게 우리 비전을 해가 통합 10년, 우리가 올해 2010년도 해가지고 통합 10년이 됩니다. 통합 10년 도농상생 농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진전 위주로 우리가 비도 구마사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그거를 보완시키기 위해서 건역별로 했습니다. 창원지구는 유통가공 플랫폼 구축해요. 이게 뭐냐면 항로와 우리 필링푸드 가공센터 건립하고 이주를 해서 그 농산물 통합 판매망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창권을 사업을 신청했고요. 자, 우리 마산권은 필링푸드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항토 장터하고 그다음에 산지 지원센터 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좋은 창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식 지원센터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연계해서 힐링푸드 플랫폼을 해서 사업을 구성을 했고요. 진해는 이제 관광 우리 팬백 지구 수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힐링 체험 플랫폼 구축해서 관광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 상생을 아우르는 도농 상생 플랫폼 거점을 우리 시내에 두고 세계를 근육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신화로 벌써 7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는 70억이 4년간 투자되어서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북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북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우리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북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 우리가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농산촌 개발 사업 중에서 소재지에서 어느 정도 낙후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소득도 향상도 되고 또 문화생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온천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지만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북면 옛날 구 소방서 자리 부근으로 해가 이 도로가 도심지 속에서 가장 낙후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면 지역에 찾아오는 목욕객들에게 온천 주말 장소도 조성하고 그다음 그 문화센터 조성을 해가지고 그 북면 주민들도 거기서 문화생활을 힐링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때문에 이 주변에 목욕시설하고 그다음 우리 발족욕시설도 거기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가장 낙후되었던 신촌마을 주변의 일부분을 40억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창원시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70억이 투자되면서 농업의 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이고요. 북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북면 온천지구에 한정된 겁니다. 한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던 119 센터를 개조해서 문화센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말 장터 만들고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북면 금산마을 셋들마을 사업입니다. 변두리에서 꿈꾸는 숲내음 가득한 금산마을을 비전으로 하는 이 사업은 마산 하포구 진북면 금산리 일원에 2020년부터 3년간 18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안길 확포장, CCTV 설치 등의 생활위생 안전정비사업과 빈집 철거, 집수리, 주택 정비사업,
마을 해관 정축 및 리모델링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과 마을 벽화 설치와 각종 문화 교육 제공 등의 휴먼 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마을이라는 전북면의 저수지, 금산 저수지 밑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샛들마을 사업은 도심에서 낙후된 아주 작은 공간의 마을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농촌 지역에도 이렇게 샛들마을 사업으로 금산마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시는 급변하는 농촌 환경 속에서 농촌 생활 공간의 계획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켜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가치를 창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가 처했을 때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능력도 비상시에 드러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지루한 싸움에서는 물론이며 태풍 피해 예방 조치에 따른 불편 속에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협조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창원 시민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우리 창원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단 한순간도 긴장의 꽃피를 늦추는 일이 없이 재난에 강한 안전한 창원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기대주가를 좀 기대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그동안 농촌 그 활력 사업을 뭐 크고 작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조금씩 한 마을씩 이렇게는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하게 된 것은 농촌 마을들이 우리가 동대북 하는 3군데와 그 다음에 부산 삼진 하는 4군데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진해도 웅천과 웅동 지역의 일부 농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이 조금 소외되어 왔던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촌 지역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지금 어촌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농촌 지역은 바로 이런 농촌 활력 사업들을 통해서 빨리 농촌 지역을 여러 문화 혜택이라든지 또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을 지원하고 융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업 지역은 동대북 중에서도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던 데고 특히 옆에 진영 신도시가 생기면서 동업 지역이 아주 급속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을 특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시켜내서 동업이 다시 우리 농민들의 삶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덕산역이라는 이 폐역이 사실은 이제 중심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역과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동업 주민들의 추억도 다시 소환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활력 사업은 동대북뿐만 아니라 부산 삼진 또 진해 지역 이 창원 전역에 우리 농민들의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이제 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토 일요일 날 주말 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주말마다 시장이 열려서 우리 농산물들을 바로 그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활력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번에 창원시가 전국 최고로 278억의 예, 많이 확보했습니다. 여기 동업에서 이번 단일 사업에 150억을 확보했습니다. 예. 다른 보면은 뭐 100건은 50억 이렇게 되던데. 예, 70억, 뭐 50억, 18억 그런 거죠, 사실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동업 같은 경우는 주남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예. 창원에도 생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이 개발, 국면의 개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가까이 조금 소외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업에 있는 자유문화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 주남저수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남저수지는 유명해졌지만 정작 그 근처에 사시는 우리 동업 주민들은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는 우리 이게 동업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하는 덕산 같은 경우에 날로 쇠퇴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외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감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농촌 지역에 청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청촌 활력센터를 만들고, 여기 한 3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액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청촌 활력센터에. 이게 이제 농촌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또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청년들에게도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유행 방식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마중물을 해가지고 주남저수지에 내려가지고 하면 처리될 수도 없고. 주남저수지에 오시는 분들이 그거 말고 하나 더 좀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동업 주민들이 계속 시장 바뀌고 나서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덕산역 주변이 좀 나름대로 예쁩니다. 나무도 심어놓은 게 오래됐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가꾸어서 주나무만 보고 휙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와서 한 번 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는 외집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동업 주민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서, 이거는 동업 주민들과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동시에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 그 궁금해요. 이게 원래 도농 통합 이후에 이 사업을 창원시는 아예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대도시로 해가지고. 근데 2018년도에 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져 가지고 2018년도에 진전면,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대산면, 2020년도에 진북면을 선정을 되고 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한 개 한 개 해가지고는 우리 대도시 18개 우리 창원시가 그 3개시로 통합돼가지고 읍면적이 많은데 안 된다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작년도에 한 6월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전국 최고로 해가지고 많은 개소가 선정되었고, 합천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선정되는데 3개소에 48억입니다. 저희들은 4개소에 278억을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서 늘 부스나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도농 통합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도농 통합이 있어서 동대북은 구 창원시에, 삼진 구산면은 구 마산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의 행정에 집중되다 보니까 농어촌이 약간은 소외됐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이야기들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되고 난 이후에 농어촌에 대한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고 부서에 주문을 많이 드렸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그 다음에 아까 회장님들은 다 밖에 계시나요? 네. 요걸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토론하고 모임하고 수십 차례 만났던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하고 다 의논해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기에,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그 대표들은 안 들으시나요? 네, 고맙습니다.